예, 안녕하세요. KT 엔터프라이즈의 신수정입니다. 이렇게 좋은 컨퍼런스 초대받아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하는 일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PLM, CAD/CAM과도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도 컴퓨터 에이디드 엔지니어링으로 했고요. 또 첫 번째 HP에서도 CAD/CAM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SDS에서도 PDM 컨설팅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치 오늘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저는 기업의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전략과 리더십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전체적인 우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동향 그리고 방향, 여기에 필요한 리더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소속된 KT 엔터프라이즈가 어떤 조직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는 B2C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B2B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B2B 사업을 KT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으로 브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B2B 사업은 매출이 한 작년에 4.3조 정도 됩니다. 이 규모는 LG CNS가 한 4조 정도 됩니다. LG CNS보다 큰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저희는 통신을 주로 B2B를 했지만은 지금은 저희 사업의 60% 이상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IDC, 클라우드 이런 분야 국내 1위고요. AI 콜센터, AI 분야 이런 부분도 국내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미션은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네이블러이자 파트너이다 하는 미션을 가지고 기업들이 IT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기본적인 정의 또 사례 또 KT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경험을 말씀드리고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을 위한 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무엇인가? 이거 아마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5G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비즈니스를 변환시키는 것, 이것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IT화 하는 것, 예전에 전산화랑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차이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죠. 전산화, 소위 말하는 IT화에 있어서의 초점은 기존의 비즈니스는 가만히 놔둔 그 비즈니스를 효율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배송 업무라든지 재고 관리 업무라든지 또는 계약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IT를 사용해서 효율화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디지털화라는 것은 이것과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비즈니스를 바꾸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드리면은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요, 디지털 백과사전이라는 엔카르타라는 백과사전을 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같은 것들을 디지털화해서 CD로 만들었죠. 그래서 저도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비즈니스는 별로 오래가지 못했어요. 뭐가 등장하고서요? 위키피디아가 등장하고서요. 위키피디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위키피디아는 똑같은 비즈니스였는데 똑같은 디지털 백과사전이었는데 동작하는 방식이 다르죠. 기존의 백과사전은 전문가들을 모집해서 그 전문가들이 항상 에디팅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위키피디아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 글로벌의 누구나가 다 그 위키피디아를 입력할 수 있고 편집할 수 있고 체킹할 수 있습니다. 백과사전을 만드는 방식이
디지털을 통해서 완전히 변환된 거죠. 엔카르타는 기존의 백과사전을 디지털화했지만은 기존의 백과사전을 만드는 방식과 똑같았죠. 자, 위키피디아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했지만은 기존의 백과사전을 만드는 방식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T화하는 것과 디지털화하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 이에 대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존의 프로세스들을 최적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모델을 찾아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산업은 초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로 규모의 경제라는 말을 많이 썼죠. 그렇지만은 디지털로 오면서는 초점이 속도의 경제가 됩니다. 새로운 모델을 찾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요, 뭔가 명확한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다양한 것들을 시행해 보면서 가치의 창출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초점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모델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또 한 축은 이러한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왜 최근에 이렇게 이슈가 된 것인가? 특히 한국에서는 2, 3년간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요소가 복합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노동 환경이 굉장히 바뀌었죠. 우리가 일하는 환경이 주 52시간 이런 부분으로 하고 또 최저임금도 오르고 하면서 일하는 환경들이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가 왔죠. 그러면서 고객들의 요구사항들이 디지털로 급격하게 변경이 되었죠. 그러면서 우리의 경쟁 상황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전에는요, 제가 현대자동차에 가서 당신의 경쟁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은 다들 도요타요, GM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자동차에 가서 당신의 경쟁자가 누굽니까? 얘기하면은 도요타나 GM을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를 얘기합니까? 테슬라를 얘기하고 우버를 얘기하죠. 전혀 경쟁 환경이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회사들이 기존의 산업들을 소위 디스럽트하는 상황이죠. 이것은 어디서부터 출발됐습니까? 사실은 유통부터 출발됐죠. 유통에서 아마존이나 쿠팡 같은 업체들이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을 많이 디스럽트했죠. 다행히 지금 코로나가 끝나서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은 이런 현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제조 쪽으로다가 넘어오고 금융 쪽으로다가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회사도 언제 어떤 스타트업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산업을 디스럽트 할지 몰라요. 디지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디지털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산업 자체를,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완전히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준비하고 먼저 디지털 전환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경쟁 상황에서 자칫 생존하기도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유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초점은 3번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이죠. 그렇지만 단계가 그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전에 IT화처럼요. 일부 가치 사슬의 일부를 일단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화한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떤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디지털 광범위하게 개입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오프라인 백화점이요. 모바일 온라인 상점을 만들어 가지고서요. 온라인 상점에서 주문한 것을 백화점에 오프라인에서 찾을 수 있게 하거나 백화점에서 쇼핑하면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런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서 완전히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셀 스프링어라는 그런 출판사가 있었는데요. 거기는 이제 출판업을 이제 포기하고 디지털 컨텐츠 프로바이더로 변신했습니다.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유형들이 아마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스테이지가 어디인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좋은 사례가 뭐가 있을까? 저는 얘기할 때마다요, 존 디어라는 회사를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막 디지털 기업들이, 잘 나가는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했다, 디지털화했다 하는 거는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존 디어 같은 회사들은 우리 제조업체 비슷한 상황이에요. 어떤 회사입니까? 농기계 제조업체예요. 근데 존 디어의 주가를 보면은요, 점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존 디어가. 우리가 어떻게 이 비즈니스를 변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죠.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농기계를 사는 고객의 진짜 필요는 뭘까? 농기계를 사는 업체들이 왜 농기계를 사겠습니까? 농지의 생산량을 극대화하려고 농기계를 사는 거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생산량을 극대화하려면 농기구 말고 뭐가 필요할까? 생각해 보니까 농사의 생산량이 기후 정보라든지 또 토양의 정보에 상당히 의존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존 디어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러한 농사를 짓는 그 땅의 기후 정보와 토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고객에게 같이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농기계를 쓰다 보니까 고장이 나잖아요. 이 고장이 나면은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기계에 다 칩을 달아서 그것이 데이터들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센터로 들어오게 해서 어떤 농기계가 어느 시점에 고장이 나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다 파악해 냈습니다. 이런 디지털 전환을 한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고객의 생산량을 증대시켰어요. 근데 그거에 그치지 않고요. 제가 작년에 이렇게 컨퍼런스에 가봤더니 아예 이제 존 디어는 어떤 거 하는 줄 아세요? 자율 농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AI로 학습을 해가지고 자율적으로다가 자기가 경작을 합니다. 그 토양에 최적화된 경작을 AI가 분석을 해서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 디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이상 우리는 농기계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합 농업 컨설팅 서비스 및 농작물 정보 분석 기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훌륭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자라도 재밌는 디지털 전환을 이뤘다고 생각을 해요. 이 패션 산업이라는 게 보통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디자이너들이 이제 내년도에 뭐가 유행할지 막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해가지고 막 디자인을 해요. 그런 다음에 뭐 합니까? 그 다음에 패션쇼를 쫙 해요. 그래서 패션쇼를 쭉 하면서 그런 다음에 고객에게 쫙 출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마침 그 디자이너가 생각한 디자인이 고객과 맞으면은요, 대박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쪽박이고 재고가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자라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예측하지 말고 고객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다양한 의류들을 만드는 다음에요. 일단 고객에게 출시를 쫙 해봐요. 그런 다음에 고객이 반응이 좋은 것들은 생산을 느립니다. 반응이 나쁜 것들은 거기에서 아웃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빠른 시간 내에 빠르게 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 다음에 고객이 어떤 제품을 샀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모아져야 되고요. 그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분석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흥하고 망한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주문 제작, 이런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되고 딜리버리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디지털 체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러한 플랫폼을 자라는 만들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매출과 이익을 향상시키고
재고를 드라마틱하게 감소를 시켰죠. 디자인도 마찬가지. 제가 얼마 전에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어떤 선물을 받았냐면은 핸드폰 거치개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게 제너러티브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에서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 직원이 제 일의 격을 읽고 제 팬입니다. 그래서 선물 하나 보냈는데, 목표와 제한 조건만 주니까는 자동적으로 디자인이 만들어져요. 그 디자인을 갖고 3D 프린팅을 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AI와 설계 기술들이 복합됨으로써 획기적인 디자인의 모양들을 보여준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지금 글로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사례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그렇게 빠르게 가고 있지 않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적극적인 기업이, 지금은 저 데이터가 2020년 데이터이기 때문에 많이 늘긴 했지만은 여전히 대기업 중심적이고요. 그 다음에 초점이 저기에서 얘기한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KT는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에서 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제가 KT에서 CIO를 5년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부터는 2010년 이후로부터는 클라우드 머스트 정책으로 새로운 것들을 클라우드화하고요. 많은 시스템들을 API와 모듈화를 해서 애자일 개발을 할 수 있는 기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한두 가지 KT의 사례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콜센터가 그런 사례입니다. KT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콜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콜센터 직원의 이탈률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AI를 사용해서 트랜스폼 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렇게 고객이 전화를 걸으면은 일단 신원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보통 주소를 확인하거나 이렇습니다. 그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리고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AI가 목소리 인증을 합니다. 그래서 목소리만 딱 들어도 신수정 고객님이시군요. 이렇게 합니다. 물론 동의한 고객에 대해서만요. 그리고 고객이 얘기하는 것들을 AI가 STT라고 해서 텍스트로 다 쭉 상담원의 화면에 띄웁니다. 과거에는 고객이 어떤 악유가 있었을 때요, 녹음한 것을 갖고서 틀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텍스트가 있으니까 다 검색으로 합니다. 그리고 상담이 끝나면은 AI가 자동적으로 요약을 해줘요. 이러한 방식의 AI화를 진행을 해서요, 지금은 이 기술을 가지고 많은 금융권 또 제조권의 이러한 콜센터, AI 콜센터 전환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습니다. 기타 저희가 보면은 교통에 대한 부분들도 AI로 트랜스포메이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등 있죠. 이것을 AI로 분석해서 트래픽을 최적화하는 그러한 방식의 프로젝트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요새 중대 재해 이슈죠.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IoT 기술, 또 영상 기술, 디지털 기술들을 복합을 해서 Safety DX라는 솔루션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는 해군사관학교에 갔어요. 해군사관학교에서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요, 해군사관생도를 교육을 시키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잠수함의 구조를 하는데요, 잠수함이 되게 통로가 좁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상도들을 교육시키는데 몇 명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잠수함을 디지털 트윈으로 아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AR 기기를 쓰고 교수님이랑 모든 생도들이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가 탄탄해야 됩니다. 그래서 5G 네트워크 기반 위에 메타버스 환경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팩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KT가 로봇은 만들지 않지만은요, 로봇 서비스들을 해요. 그래서 지금 커다란 레스토랑에 가면 KT 로봇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랑 또 병원 이런 데 방역 로봇들이 있습니다. 로봇에서 핵심은 로봇을 만드는 하드웨어도 있지만은요, 그것을 통제하는 네트워크, 그 다음에 데이터를 모으는 빅데이터, 그거를 AI화하는 부분들이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로봇 서비스들이 많은 기업들에게 활용되는 것들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많은 기업에 가보면은 허들이 많습니다. 어떤 허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허들은 경영층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투자 효과를 고민해요. 이게 많은 문제가 뭐냐면요. 그냥 기술로 생각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는 레가시에 있는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옮기는 거야. 근데 클라우드로 옮겨도 별로 돈이 절약되지 않거든요. 이런 잘못된 이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투자 효과에 대한 이해가 있다 해도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디지털 인력이 없습니다. 또 디지털로 할 수 있을 만한 문화가 조성이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기업에 있어서의 허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고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권고를 하냐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무조건 남들이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업에 어떤 위협이 있고 어떤 기회가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믹스를 해서 우리가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방향을 찾은 다음에 초점은 뭐냐면 스몰 윈이에요. 먼저 조그맣게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서 성공 사례를 쌓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키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러한 역량을 가진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속화하려면요, 문화가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럼 어떤 문화로 바뀌어야 될까요? 사실은 IT 기업도 이런 문화가 없어서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예전에 보면 주가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천재 문화가 있었어요. 야, 천재만 우리 직원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가 천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천재는 어떻습니까? 실수가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별로 실패 안 하죠.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니까 어떻겠습니까? 목표를 낮췄어요. 그리고 부서 간 경쟁을 막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조직도를 누가 그려놨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부서 간 총을 겨둬요. 폐쇄적이었죠. 자기 플랫폼을 오픈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사티아 나델라가 CEO가 됐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잘 모른다. 나는 천재가 아니다. 우리는 천재보다 팀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be a learn it all, not a know it all. 모든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우는 게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성원들은 성장한다. 배우는 데에 실패를 통해서 성장한다. 서로 도움으로써 성장한다. 그러면서 다양한 실패와 트라이, 실험 이런 것을 독려를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growth mindset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하나의 중요한 컬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컬처가 바로 이것이죠. 뭐냐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아까 초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속도의 경제입니다. 다양한 것을 한번 엑스페리멘트 해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우리 제조업이나 전통업은 초점이 뭐냐면은 명확한 목표, 명확한 계획, 그리고 그것을 이뤄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디지털계는 좀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전통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이 어려운 게 바로 그 이유예요. 저는 예를 어떻게 드냐면요. 전통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것은 한 발은 마른 땅에, 한 발은 진흙탕에 두는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발을 마른 땅에 두면 어떻습니까? 빨리 달려갈 수 있죠. 근데 두 발을 진흙탕에 둬도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한 발은 마른 땅에, 한 발은 진흙탕에 두는 거예요. 전통회사는 사실은 제조 중심이기 때문에요. 실패를 하면 위험해요. 그래서 레가시에는 실패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계획이 필요합니다. 근데 디지털 정신은 또 다르거든요. 이 두 가지를 잡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듀얼 모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전통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은 디지털 기업이 디지털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시대의 리더십은요,
이런 것들을 기다려주고 계속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은 이러한 마인셋입니다. 첫 번째는 상품,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고객, 사용자 중심입니다. 설령 내가 B2B를 해도 엔드 유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실험, 애자일한 문화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콜라보레이션해서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러한 마인셋과 이러한 리더십으로 여러분들 있는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에 하나씩 성공해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우뚝 서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